안녕하세요. 거창의 디딩공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할 주제는 목수입니다. 직업. 목수란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목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집 지을 때 일하는 형틀목공, 그리고 대목, 나무로 집 짓는 대목, 그리고 저처럼 이제 소품 가구 만드는 소목,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는 인테리어 목수,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수란 직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각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형틀목공 같은 경우는 틀이 있어요. 틀 안에서 거의 크게 빗나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틀을 대고 퍼즐처럼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집을 짓는데, 형틀목공 외에, 그리고 대목, 나무로 집 짓는 대목, 그 두 종류 외에는 거의 감각이 많이 필요하죠. 감각이 필요합니다. 형틀이나 대목은 경험에 의해서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짜맞춤으로 간다든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가는 반면에, 인테리어 목수하고 소품 만드는 소목하고는 감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또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수가 많고요. 일의 특성상. 그리고 목수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제일 흔하게 접하시는 게 이제 형틀목공입니다. 형틀목공을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세면으로. 근데 이제 목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목이나 대목 쪽으로, 그리고 인테리어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목수란 직업을 갖고 싶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대목도 했었고 인테리어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하는 게 이제 소목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있고, 그리고 작업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요. 며칠 안 걸리니까 가구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직업으로는 메리트가 있죠, 소목이. 그런데 처음에 이제 기술 배우시려고 하시면은 소목보다는 인테리어나 대목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목 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나무를, 이제 보통 큰 나무들을 많이 만지죠. 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깊이로 들어간다면 인테리어 목수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인테리어 목수는 나무를 할 수 있는 건 실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말 그대로 인테리어 목수예요. 그러니까 대목이 하는 일도 해야 되고, 소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인테리어에서는 다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목수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젊으신 분들 목수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은 인테리어 목수, 실내 내장 목수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또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스도 필요하고, 첫째 인테리어 목수는 조금 고급 목수죠. 어떻게 보면 고급 목수입니다. 모든 감각이라든가 그리고 현장에 맞춰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늡니다. 실제로 하시다 보면. 그리고 목수 힘든 점이 뭐냐면, 첫째 이제 몸에 무리가 많이는 가요.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남자가 그 정도 무리 가지고 이제 무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저도 10년 하면서 이제 좀 몸에 이제 골병이라고 그러죠. 예. 전문용어로 골병. 예. 골병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일은 재밌으니까 또 꾸준히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처럼 이제 혼자 하는 이런 소목 말고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 주기 때문에 다른 목수들은 인건비가 문제됩니다. 인건비가 왕왕 좀 떼요. 예. 돈을 못 받습니다. 나쁜 업주들 만나면 일은 일대로 하고.
그렇다고 뭐 일을 뭐 사람 따라 가려서 할 수도 없고.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한 불과 뭐 10년, 15년 전에 진짜 흔했어요. 그런 것도. 제가 거창 와가지고도 형틀목공하고 대목하고 했었는데 형틀목공에서 조금 이제 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사업 받은 사람이 떼먹는 거예요. 일당을 뭐 전체적으로 떼먹는 건 아닌데 하루 이틀 이렇게 떼이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목수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보통 집 짓는데 이제 많이 이제 목수들이 일을 하니까요. 근데 공정이 목수일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보통 협업을 합니다. 전기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벽지, 뭐 도장, 그리고 뭐 콘크리트 타설, 뭐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 공정들하고 협업이 대부분이에요. 작업은. 그래서 그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얼굴 붉히는 것도 없고 뭐 무리 없이 공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공정에서 빵꾸가 나게 되면은 공정이 늦어지거나 그러면은 기간이 많이 더 추가되겠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인건비하고. 그리고 목수는 중요한 게 일처리 능력입니다. 일처리. 그 중에는 속도도 있을 거고 마감을 말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고 일처리가 필요한데 이게 이 직업 특성은 좁아요. 시장이 좁습니다. 일은 많은데 좁아요. 그러니까 뭐 목수를 한다 그러면 참 뭐 아는 사람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에 일처리가 안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일을 한번 시켜보고. 제가 본 목수 중에서는 말은 진짜 교수급이에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 말은 뭐 대단히 말을 잘해요. 지식도 많고. 근데 현장에 투입됐을 땐 일 속도가 늦더라고요. 늦고 마무리도 깨끗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일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은 실력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두 번은 안 씁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봤고 어떤 사람은 되게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시를 하면 거기에 잘 따라갑니다. 이 목수들이 원래 뭐 곤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본말로 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목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근데 그거 이제 자존심 안 내고 안 세우고 뭐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받으면 무조건 이제 뭐 군소리 없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일거리는 많이 들어옵니다. 쓰기가 편하니까 일을 시키기가 좋으니까. 근데 자존심 내세우고 말만 앞세우고 일을 안 하고 수다만 떨고 그런 사람 종류를 다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이 계속 줄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묵묵히 정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뭐 건의를 할 정도 그리고 열심히 하고 마감도 잘 하고 그리고 또 뭐 일하는 속도도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잘 맞춰서 하는 사람이 능력자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목수가 일을 할 때 공사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일 안에 끝날 수 있는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업주한테 가든 본인이 부담을 하든 어쨌든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견적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수 인건비가 비싸다고들 하는데 목수 인건비가 비싼 이유가 공고를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공고를 뭐 모든 장비를 구비를 해서 가져가는데
그 장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목수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장비에 대한 그 소모품도 사서 써야 되고 교체를 하고 또 공구를 또 뭐 쓰다가 또 현장에서 고장나면 또 사야 되고 그걸 감안해서 기술직이지만 그걸 감안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수가 작업이 끝났더라도 또 작업이 마감이 또 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보수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돼요, 솔직히. 그게 뭐 법적으로는 뭐 10년 옛날에는 뭐 한 법적으로 6개월이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그게 보통 소개를 해서 이렇게 작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6개월, 뭐 1년 따지겠습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는 건데 어느 정도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게 많습니다. 인건비에. 그냥 인건비만 하는 게 아니고 장비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거 포함돼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요. 그리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지역 외에 살고 있는 지역 외에 다른 타 지역으로 뭐 몇 시간 걸려가지고 가서 뭐 잠도 자면서 작업한다든가 그러면은 비용이 출장비라는 게 포함이 돼서 더 비용이 발생이 되죠. 그런 거 포함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주들은 이렇게 인건비를 그러니까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좀 깎는데 그게 깎이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인건비에서 깎이든 자재비에서 깎이든. 근데 인건비에서 너무 많이 깎는 거는 솔직히 그건 그 업주의 양심에 걸린 거니까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목수하시는 분들은 또 적당히 또 계산해서 받으셔야죠. 대목이든 소목이든 뭐 인테리어 목수든 간에 클라이언트 즉 업주 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꾸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던 설명을 해줘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화로서 잘 풀어나가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시공하는 목수는.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얘기를 할 때 1,000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 수준의 거를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 아니면 목수가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아니면 좋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하면서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한다는 거는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건데 그 비용 발생 부담을 클라이언트, 업주가 주는 게 아니에요. 책정된 금액에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거를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공사도 안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야 돼요. 무조건 뭐 클라이언트 또 뭐 입장에서 생각하면 손해보게 되고 시공하시는 분이 그렇다고 또 시공 입장에서만 또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또 원하는 거는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또 빈정이 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클라이언트하고 잘 대화로 해결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래야 공사가 끝이 나요. 그래야 인건비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잘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대화의 기술도 있겠지만 경험상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배우셔야 돼요. 발품을 하셔야 되고 그런 좀 경력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조금 이제 배우셔야 돼요. 경험자들한테. 오늘은 목수란 직업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목수란 직업이 돈을 버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업주와의 뭐 갈등도 있을 거고 뭐 자재 때문에 생기는 뭐 갈등도 있을 거고 공사 기간 손해볼 수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좋은 거는 뭐냐면 목수 직업이 재밌습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 그 퀄리티는 나옵니다.
이게 재밌어요. 대목은 대목대로, 서목은 서목대로, 인테리어 목수는 목수대로, 또 뭐 형틀은 형틀대로 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창의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서목 그리고 인테리어 목수 하시려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신다면 인테리어 목수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목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의 디딩공방이었습니다.